안녕하세요. 이 시간 중학교 만점 시험 성적의 비밀, 기출문제와 오답 무한루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죠? 어떤지 만나보고 아이들의 학교 영어와 시험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만점 시험 성적의 비밀, 그 해법이 될 스마트 해법 영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 건데요. 화면에 우리 중학교 친구 SNS에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스시에서 주문한 옷 입고 친구랑 메이트로 사진을 찍었다. 인스타랑 틱톡에도 올려야지. 시간이 늦었으니까 스푼 좀 듣다가 자야지. 헐, 근데 이 시간에 현아린 애가 있네. 팸해볼까? 좀 친해지면 젤리팸 신청해야겠군. 네. 외계어라고 생각하셨나요?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이투, 틱톡, 스셰, 스푼, 젤리팸, 현알, 팸에 이렇게 모든 단어들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아이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잠깐 테스트 해볼까요? 이 7개의 단어 중에서 나는 1개 단어 정도는 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십니다.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나는 한 4개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실 텐데요. 잘하고 계세요. 아이들을 많이 이해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정말 친구처럼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7개 단어 중에 나는 6개 이상 안다. 거의 다 아시는 거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와우! 우리 자녀분과 완전 친구처럼 지내시는 학부모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중학교 아이들 무리해서 대화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세요. 네, 이렇게 좀 재미있게 우리 테스트를 살짝 해봤는데요. 이 알지 못하는 외계어 같은 이 단어가 뭔지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아이들 학급의 30명 정원을 기준으로 몇 명 아이들이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인데요. 정확하게 이것은 스마트폰의 앱들입니다. 먼저 메이투 같은 경우는 사진 보정 앱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스노우나 소다 같은 어플 많이 사용하시죠? 아이들은 이 메이투를 더 선호한대요. 두 번째 틱톡. 틱톡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15초짜리 영상 공유 앱으로 댄스 챌린지로 굉장히 핫하게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죠. 중간에 보시면 스시에라고 있는데 스타일 쉐어의 약자고요. 특히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쇼핑몰과 SNS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꽤 많이 쓰는데요. 이게 실시간 라디오 방송입니다. 정확하게는 아프리카 방송의 약간 오디오 버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또래 일반인이 만드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핵심이고요. 이 스푼 이용자의 70%가 10대 중학교 아이들이라고 하니 아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앱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젠리라는 앱도 있는데요. 이거는 젤리팸을 만들 수 있는 실시간 위치 공유 SNS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젤리라는 걸 통해서 실제 내 친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내 친구의 휴대폰 배터리 잔량까지도 궁금해한대요. 사실 어른들, 특히나 부모 세대는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다 친구와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너무나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 팸에는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현알은 SNS에서 현재 활동 중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 세대인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데요. 그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포노 사피엔스이기 때문입니다. 포노 사피엔스는 지금 현재 중학교, 초등, 고학년 아이들인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를 의미하는데요. 포노, 휴대폰을 뜻하는 포노와 지성과 생각을 뜻하는 사피엔스의 결합된 합성어,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만든 신인류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이게 잃어버리거나 잠깐 놓고 나오면 불안하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다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특히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친구와 대화하고 또 공부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등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의 호모 사피엔스죠. 그게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인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부모 세대와 이렇게 다른 거는 변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대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부르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AR, VR, 가상 증강현실, 빅데이터와 미디어 리터러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 또한 변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실제 미래 교육에서 보여지는 단어였다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이 미래 교육이 확 빠르게 다가왔죠. 현재 우리 아이들은 원격 수업과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미래 수업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형 교육, 우리 아이들이 현재 만나고 있는 학교 교육을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오늘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목차 파트를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만나는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주주의 같은 정치 이야기도 있고요. 대인관계나 지리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듣고 말하고 또 읽고 쓰고 문법 등 다양한 영역들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샘플 레슨 한번 만나볼까요? 레슨 2의 Connecting with the World라는 주제를 한번 만나볼게요. 보시면 먼저 Plan Ahead라고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코너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세운 계획은 학습 마무리에 스스로 한번 성과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코너까지 함께 연계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슨의 첫 시작은 웜업으로 시작을 하죠. 레슨의 주제에 대해서 아이가 다양한 사진과 사파를 활용해서 좀 흥미를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학습 준비를 마치고 나면 첫 스타트는 듣기부터 시작하죠. 충분히 듣고 또 따라 말해보는 활동들이 쭉 들어갑니다. 스피킹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학습을 마무리하면서 말하기를 실제 해볼 수 있는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듣고 따라 말해봤다면 이제 리딩, 본문 학습으로 들어가죠.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본문이 이렇게 총 5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글밥량이 많아집니다. 리딩은 항상 학습 전에 before reading으로 사전 학습을 하고 리딩 학습 후에는 after reading 활동으로 독후 활동을 통해 학습을 마무리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My Writing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다양한 주제로 만나서 아이들이 실제 써보면서 아웃풋 활동을 마무리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Have Fun이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한 표현들을 한번 재미있게 리뷰해보고 나서 관련된 유닛의 문법 그리고 어휘도 학습을 하고 이렇게 랩업으로 학습을 마무리하게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닛이 끝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글 읽기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로 모든별 과제 수행까지 하면서 학습을 온전하게 레슨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러닝 여러 가지 미래형 교육을 위해서 디지털 교과서로도 만납니다. 금방 만났던 중학교 2학년 레슨 2를 우리 디지털 교과서로 한번 만나볼까요? It smells nice. What are you cooking, Uncle Abbas? I'm making kebab. It smells nice. What are you cooking, Uncle Abbas?
It smells nice. What are you cooking, Uncle Abbas? I'm making kebab. Hola. Gracias. Lo siento. Por favor. Sí. No. Yo! All right, everybody. Let the battle begin. Let's go with the flow. Would you like some sandwiches with cheese? I'd like some with double cheese, please. Would you like some sandwiches with cheese? I'd like some with double cheese, please. Yeah! Would you like some sandwiches with cheese? I'd like some with double cheese, please. My speaking portfolio. Welcome to Mutfak. We have many Turkish dishes. Mutfak? What does mutfak mean? It means kitchen in Turkish. The translation app. The translation app. Jaden's family is in Florence, Italy. They are visiting Ms. Gambini, his mother's friend. Today, his parents are going to museums. But Jaden wants to stay behind. My writing portfolio. Look! The name of our app is Enjoy Paris. Enjoy Paris? Sounds interesting. This app focuses on what to see in Paris. Does it give information on famous museums and theaters?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좀 더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과 액티비티로 학습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만나는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만났던 교과서만 봐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1학년 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보내면서 사실 학습의 공백이 크게 생기는 아이들도 종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년제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앞서 보셨던 교과서 내용을 잘 따라가기 위해 학습의 공백 없이 학습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결국 중학교 과정의 영어 학습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듣기나 또 어휘 다양한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영역별 내용들을 본인 수준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심화하고 아까 교과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포트폴리오 활동으로 아웃풋으로 활용하는 학습들도 들어가죠. 실제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결국 이 중등 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영역별 기초를 확장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기를 완성을 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서 보셨던 교과서와 연결해서 이렇게 만만치 않은 학교 수업에 시험까지 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중학교 아이들이 만나는 서술 논술형 평가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자유학년제가 끝나고 2학년 때 만나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지문이 있고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The Power of Music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의 그 백그라운드 뮤직, 그 배경음악을 바꿨을 때 매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들을 그냥 아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어를 쓰세요. 그리고 이 상단에 주어진 단어를 다 활용하세요. 필요하면 단어의 순서나 형태를 바꾸세요. 같이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답을
써내려 가야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은 채점 기준이 굉장히 꼼꼼하게 잡혀 있어서 이 배점에 한해서 문제에 그 점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만나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그냥 단순히 답을 딱 찾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춰 쓰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서술형 평가가 한 문장, 한두 문장 정도 쓰는 거였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장의 개수도 늘어나고 형태도 좀 달라지는데요. 먼저 화면에 보시면 영화 감상평을 한번 적어보세요 되어 있고 하단에 조건도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한 4문장 이상을 써내려가야 하는 문제도 만나고요. 또 조건, 채점 기준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문제를 보시면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거를 의견으로 쓰는 이런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유나 근거를 3가지 이상 제시하고 총 5문장 이상으로 쓰세요 라고 조건이 있죠. 이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쭉 답안을 작성해야 하고 그거에 맞춰 채점 기준 또한 제시가 됩니다. 만만치 않죠. 여기에 고등학교 때 만나는 수행평가 한번 우리 볼까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 지금 짠 화면에 보시는 게 시험지예요. 백지처럼 보이는데 이게 시험지 맞습니다. 딱 보니까 저 백지에 영작을 하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바로 시험지 주고 영작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이렇게 공지문이 나가는데요. 실제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영어 말하기 쓰기 수행평가입니다. 주제는 본인의 희망 전공 학과나 진로와 관련해서 인물 이런 도서를 선정해서 이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말하기 수행평가도 보죠. 3분 이내로 친구들 앞에서 스피치까지 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수행평가 내용이고요. 쓰는 양은 100단어에서 200단어 내외로 써라 라고 되어 있죠. 앞서 보셨던 중학교 여러 가지 논술형, 서술형 평가 그리고 고등 평가와는 차원이 달라졌죠. 아이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를 쭉 채워 넣으려면 그만큼 실력을 꼼꼼하게 쌓아놔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능도 안 볼 수 없죠. 2021학년도 수능의 영어 영역을 한번 볼까요? 수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8장의 영어 영역 페이지가 시험으로 제시가 됩니다. 문제는 총 45문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듣기평가 17문제, 리딩, 독해 문제가 28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제한 시간 70분 안에 이 문제들을 다 풀어야 합니다.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45문항을 70분 이내다 보니 한 문항당 90초가 조금 넘어요. 이 시간 안에 아이들이 문제를 빠르게 풀고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거기에 긴장과 압박감도 있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데요. 2021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중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 한번 볼까요? 34번 빈칸 추론 문제고요. EBS 비연계 문제입니다. 주제가 화면에 보시면 교육과 기술의 통합은 교육에 적용된 기술이 눈에 띄지 않을 때 성공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알듯 이해 안 되는 듯 굉장히 좀 아리송한 주제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한 문장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문장을 보자마자 바로 어휘 문법 베이스로 직독직해가 돼야 시간 안에 문제를 온전하게 풀 수 있고요. 이건 지금 빈칸 추론 문제죠. 아이들이 쭉 읽으면서 나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베이스로 답안을 꼼꼼하게 찾아야 하며 여기에 더해서 교육과 기술의 통합, 사실 이게 현재 가장 트렌디한 내용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많이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 이렇게 배경 지식까지 내가 알고 있다면 좀 더 답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만만치 않은 이런 수능의 문제까지 우리 만나봤습니다. 아이들이 초등 때 쌓은 기초를 베이스로 중등 과정을 꼼꼼하고 탄탄하게 내신도 영어에 대한 실력도 잘 쌓아놔야 고등과 수능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편안하고 여유 있게 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이 중등 과정의 만점 시험 성적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스마트 해법 영어의 그 해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해법 영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1위 출판사인 천재교육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 해법 영어의 20년에 가까운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의 4대 영역과 파닉스, 문법, 학교 내신, 어휘에 걸쳐서 총
8가지 영역에 400여 권이 넘는 교재로 아이들의 실력을 꼼꼼하게 쌓아갑니다.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처음 만났다면 기초 영어 학습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쌓은 학습 습관을 베이스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초등 고학년쯤 됐을 때는 영역별로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이 베이스로 중등 과정에 올라가서는 영역별 심화 확장을 통해 수능, 대입을 위한 영역별 기본기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중등 과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법 영어의 중등 과정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역별 완성과 시험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시험 대비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으로 진행합니다. 기출문제가 6만 문항 이상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을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맞춤 문제지를 설정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오답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개념 동영상, 오답 동영상, 그리고 다양한 어휘 관리까지 아이들의 시험을 꼼꼼하게 잡을 수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을 통해 내신 관리를 제대로 아주 심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와 이 중등 영어 문제은행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왼쪽이 학교 시험 문제, 오른쪽이 스마트법 영어의 중등 영어 문제은행입니다. 보시면 학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순서 배열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단어의 쓰임 찾는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맞지 않는 거, 내용 이해도 점검하는 문제와 이렇게 주어진 내용을 찾는 문제들 많이 등장하죠. 단답형 이런 주관식 문제까지 비슷하게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학교 시험과 유사한 이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맞는 맞춤 문제지를 출제하면 아이들은 태블릿이나 또 모바일, 스마트폰 혹은 PC를 통해서 본인에게 편한 형태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Reading Secret이라는 수능에 연결되어 있는 독해 실전 문제집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와 동일하게 수능 문제와 이 리딩 시크릿에 들어가 있는 독해 문제들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작문 독해 문제 있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늘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인데요. 동일하게 비슷한 형태로 아이들이 만나서 연습해 볼 수 있는 실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문장 삽입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글의 순서를 찾는 문제 등 수능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문제 유형들을 이 리딩 시크릿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나다 보니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긴장감을 덜 수 있게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이 리딩 시크릿 교재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법 영어 중등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본인 수준에 맞는 영역을 계속적으로 심화 확장하고 교과서에서 만나는 또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수행평가, 이 아웃풋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수능, 대입 영어의 기본기를 완성해 갑니다. 여기에 온라인 원서 도서관인 다북스도 있어요. 미국 교과서 1위 출판사 HMH사의 1000권의 이야기를 활용한 이 다북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법 영어 교재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주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학, 역사, 스포츠, 정치, 문화, 경제 등등 다양한 주제별, 난이도별 어휘,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성, 문학성 문형들, 수려한 작가들의 다양한 문장, 이야기를 통해서 배경 지식도 꼼꼼하게 쌓고 이를 통한 지식의 확장도 가능합니다. 스마트법 영어의 교재와 다북스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레벨에 맞춰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쉽게는 한 권에 단어 수 15개의 정말 기초 도서부터 한 권에 3,000개 단어가 넘는 수준 높은 도서까지 꼼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실력을 쌓아갑니다. 화면에 한번 볼까요? 낮은 레벨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 중심에서 레벨이 올라가면 주제도 다양해지고 글의 양도 늘어나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게 됩니다.
이 다북스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읽기 전에 사전학습 그리고 단어학습도 하고 리딩학습 후에는 단어나 이해도를 점검해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오프라인 북리포트를 통해서 실제 연필 들고 학습했던 단어나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해법 영어의 만점 시험 성적의 비밀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대에 맞게 포노사피엔스에 맞춰서 다양한 액티비티로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태블릿 HB 스마터와 다양한 영역별 레벨별 교재가 다 들어가 있는 스마트 해법 영어의 중등 커리큘럼 그리고 지금 막 만나셨던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북스를 통해 배경 지식과 지식을 확장하고 이에 중등 영어 문제 은행을 통해서 학교 내신 대비도 꼼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해법 영어 온택트 시대 영어 교육을 선도하는 스마트 해법 영어의 수강생이 되시면 앞서 만나셨던 것처럼 HB 스마터와 다양한 레벨별 교재, 중등 영어 문제 은행,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북스 그리고 집에서 만나는 HB 홈스터디 숙제 앱까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스마트 해법 영어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식 블로그를 구독, 검색해 주세요. 여기까지 스마트 해법 영어 중학교 만점 시험 성적의 비밀 기출문제와 오답 무한 루프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실력을 꼼꼼하게 쌓아서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 장기 레이스에서 다 승리하고 열심히 영어 실력을 쌓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